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두 동네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스라엘,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뉴욕입니다. 뉴욕, 미국 뉴욕입니다. 미국에 650만 정도의 유대인이 사는데 그 중에 한 100만 명 정도는 뉴욕에 삽니다. 거기에 월가, 맨하탄에 있는 월가, 그런 거기에서 근무하는, 거기에 일하고 또 거주하는 사람의 20%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종교의 성지예요. 하지만 이 뉴욕은 경제의 중심지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구를 이렇게 놓고 두 개의 손잡이로 지구를 흔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성한 그곳과 돈으로 가장 성한 곳을 두 군데를 잡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유대인의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최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최대 무역항들 역사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뭐 옛날 그 전으로 올라가면 바벨론, 그다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런던, 이런 주요 지역들은요 유대인들이 다 가장 많이 인구가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의 무역의 중심지, 세계 최대 무역항들은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요즘만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죠. 비즈니스 경영할 때 그냥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신뢰를 돈독하게 쌓으면 브랜드 파워가 돼요. 브랜드 파워가 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울 조작이란 말은 소비자를 속인다는 뜻이죠. 저울 조작하는 그 죄는 간음죄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죄는 피해자가 바로 알 수 있지만 이 저울 조작은요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과를 하고 싶어도 사과할 수가 없는 그런 죄다. 그래서 더 크게 봅니다. 자, 우리는 사천이 너를 사면 배 아프신가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천이 논을 사면 오히려 기뻐해요. 왜냐? 그 사람이 그냥 말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선을 할 때는 가족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 친척 뭐 이렇게 타국으로 나가는데요. 그 부분이 만약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때는 저런 순서들을 무시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고 이런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은 저 순서에 관계없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동네에, 그 마을에 또는 그 국가에 자선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자선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는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제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은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제 마음속 똑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핑계거리가 뭐냐면 앵벌이 져지게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기부하면 저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앵벌이 져지게 들어가서 엉뚱한 사람만 배불릴 것이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죠. 그죠? 그렇지만 유대인들 랍비들의 의견은 약간 반대예요. 그렇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100명 중에 99명이 앵벌이 저지기여서 내가 돈을 기부할 때마다 앵벌이 저지기로 가는데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퀴즈를 낼게요. 두 상황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내가 기부할 텐데 한 명한테 몰아서 기부하는 경우와 100명한테 만 원씩 쪼개서 100번을 기부할 때
기부자인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거의 대부분 2번인 것 같은데, 그러면 1번의 경우에는 한 번만 자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만 하는 것보다 두 번째 10,000원씩 100번 하는 것이 자선하는 습관이 들어요. 습관이 되면 내 인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1천성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혹에 약하잖아요. 탐욕스러운 부분이 있고, 제1천성을 제2천성인 습관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선이라는 습관을 들이면 제1천성인 이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런 탐욕들을 제어해서 인격이 고상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랍비들이 2번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큰 목돈을 들여서 자선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돈이라도 자주 하라는 거예요. 자주. 기부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녀들한테 보여주려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는 유대인 공동체 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토라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는데, 쿠파 제도, 이 쿠파 제도가 아주 오래된 2000년 이상 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쿠파 제도를 통해서 그 해당에 가면 쿠파 박스가 있습니다. 모금함이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기부한 그 기부 금액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차 있어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가난한 유대인들이죠. 가난한 유대인들은 14끼 분량의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굶주리더라도 해당에 가면 돈을 그냥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파 제도 때문에 옛날부터 굶어 죽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치료 못 받는 유대인도 없었고 교육을 못 받는 유대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이나 이런 의료 또는 이런 공부 장학 제도 같은 거는 공동체에서 맡아서 해줍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많이 낳는 유대인들은 교육비 너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육비 부족한 부분을 이런 공동체에서 다 대줍니다. 그래서 공부한다 그러면 돈 없어서 못하는 유대인은 없어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는 공부를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장기 투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이렇게 모금 행사할 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그 모금 행사 다 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후원금 있잖아요. 정치인들 후원금. 자기들이 그걸 그러니까 대통령, 미국 대통령들도 유대인들한테 많이 기대는 게 유대인들이 기부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대통령들 또는 이런 고급 공무원들을 뒤에서 좀 컨트롤할 의향으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서양 쪽에서는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유대주의, 반유대주의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담덕에 있는 랍비한테 들은 말 중에 가장 명언이에요. 예.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되 결국에는 가치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치는 이제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는 돈을 어떻게 쓸 때 나타나거든요.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살지 말고 가치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 가치는 나와 공동체가 같이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선의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되고요. 나이가 들면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크게 보면 인성교육인 거죠. 그릇을 크게 해서, 그러니까 이웃을 품는, 그러니까 자선을 하게 되면 그 자선금이 어디로 가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또 내가 누구를 돕는지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선을 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사람의 그릇을 크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도 이제 자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어머니들하고 수업할 때 이제 자녀들을 같이 자선 단체 가서 기부하는 행사도 가끔 합니다. 자선 교육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샘플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말만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고 아이한테 하라 그러면 안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굳이 실천하면서도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샘플을 보게 되면요, 토라 탈무드는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다가 째다까 교육을 항상 시키고요,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째다까 교육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제 교육으로 옮겨가고 또 노동 교육으로 옮겨가고, 이제 마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음악 교육, 그 다음에 환경 자연 교육, 공동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의 역사 교육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뭐 제가 언급할 것은 째다까 교육은 이미 언급했고요. 경제 교육과 고난의 역사 교육을 좀 특별히 언급하고 싶고, 노동 교육은 용돈 교육으로 좀 경제 교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음악 교육은 사실 음악이라는 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 핵심까지 도달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뭐랄까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나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실험을 했는데 클래식을 틀어주는 그 젖소는 왕성하게 젖을 이렇게 생산하고, 클래식을 틀어주는 어떤 별은 그 알이 굳고,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을 한 번씩 보셨을 텐데, 그 음악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아주 긴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한 악기를 꼭 다룰 수 있게끔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 교육은 뭐 텃밭 가꾸기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과 친해질 수 있도록 이런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그리고 그런 자연을 보호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신이 맡겨주는 어떤 이런 자연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더 좋게 해서 물려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인성교육을 잘 먼저 시키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인성교육 다음에는 지혜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국어나 이제 수학이나 영어, 뭐 이런, 그 다음에 영어 유치원 같은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잘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내놓을 만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유대인 교육을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얻을 어떤 교육이 있다면 직접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실천 사항으로서 두 가지 교육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경제교육과 그 다음에 고난의 역사 교육입니다. 자, 경제교육 할 때 원칙이 뭐냐면 돈을 잘 쓰는 법, 가치 있게 쓰는 법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돈을 정직하게 버는 법을 알려주는 게 순서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시겠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그게 하나의 자선교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돈을 어떻게 정직하게 벌까, 이런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경제교육을 하냐면 자선의 두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반드시 자기 돈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돈은 반드시 정직하게 번 돈이어야 합니다. 자, 어느 집에서 이 용돈 회의를 3차 용돈 회의라 돼 있죠. 네, 보시면 용돈을 아이들한테 이제 주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 용돈을 통해서 돈을 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경제교육 시키는데 노동교육과 또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실 때 어떤 것을 용돈을 줘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은 이거예요. 자, 기준을 말씀드리면 용돈을 줘야 될 때와 주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자, 자기 방 청소 하면 돈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요? 자기 방이니까. 네. 공공 영역 있잖아요.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아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그걸 도와줄 때는 용돈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돈을 주게 되면 아이를 더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방 청소해놓고 나 청소해서 돈 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이게 지가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를 파악해서 주시면 됩니다. 어떤 집은 이 용돈 계약서를 만듭니다. 계약서. 네. 아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용돈 교육을 통해서 경제 교육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비즈니스는 사실은 계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집을 떠나면요 모든 관계들이 법률적인 관계되는데 법률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약속인데 약속을 계약할 때 잘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근데 계약의 강한 민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자구자구 하나를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계약서가 책 한 권이야.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면책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거래한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맨날 지니까 유대인들하고 거래하면 계약서를 잘 보여야 된다 그러는데 너무 뭐랄까요 자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다고 그래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부모와 자식이 분쟁이 생길 때에는 할아버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네, 재밌잖아요. 자녀들하고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